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박 대표입니다. 자, 목요일장이 마감이 됐고요. 연휴 끝나고 처음으로 장이 열렸는데 오늘 간밤에, 지난밤에 중요한 이슈가 있었죠. FOMC에서 금리를 0.5 비컷을 했습니다. 바이오 종목들이 대부분 다 올랐는데 HLB가 빠졌습니다. 여러분, HLB는 내일 모레, 내일인가요? 미국 시간으로 내일 모레 될 것 같은데, FDA 서류 재신청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빅 이벤트를 앞두고 살짝 불안하지 않을까 싶어서 매물이 나온 걸 수도 볼 수 있는데,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도를 했죠. 미리 영상을 오늘 찍어서 내일 아침 장전에 올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궁금하실 것 같아서 오늘 중요한 내용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영상에서. 미리 장 마감하고 영상 찍고 내일 아침 일찍 새벽에 영상 올리겠습니다. HLB 오늘 하락을 했는데, 먼저 여러분 시황 얘기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이오 종목들 굉장히 민감한 이슈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황 얘기 조금 하고요. 그 다음에 HLB의 개별 이슈, 그 다음에 차트, 대응 전략, 네 번째 제가 준비한 특별한 대응 전략 리포트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이 0.5 비컷을 했습니다. 금리를 생각보다 많이 내렸어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0.5 더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올해 안에. 두 번째, 이것 때문에 바이오 섹터 종목들이 대부분 다 강세를 보였습니다. 근데 유독 HLB만 마이너스를 나타냈죠. 20일 날 FDA 재심사 얘기가 있습니다. 살짝 매물이 나올 수도 있겠죠. 금리에 민감한 이유, 바이오 종목들이 금리 인하하게 되면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왜? 바이오 종목들은 임상을 해야 됩니다. 1상에서 2상까지 끝까지 가지도 못합니다.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려워요. 중간에 포기하고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겨서 여기서 임상을 해서 로얄티를 5에서 10%밖에 못 받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왜 못하는 걸까요? 끝까지 R&D 비용 때문입니다. 연구개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자금을 조달합니다. 유상증자도 하고 CB도 발행하고 채권도 발행합니다. 이자가 나가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게 줄어들죠. 재무구조가 개선됩니다. 거기다 적자 기업 아닙니까? 돈도 없고 가장 큰 수혜주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동안 바이오 종목들이 강했습니다. HLB 차트를 보시면은요. 이게 굉장히 특이한 모양이 나오죠. 일단 위로 하나 거지고 화살표가 밑으로 거집니다. 이거 뭐죠? 시메트릭 삼각 수렴입니다. 상승과 하락의 가능성이 정확하게 5대5. 이평선은 완전히 밀착을 했죠.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여러분 상승과 하락, 급등 급락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조만간 굉장히 큰 변동성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주가는 이렇게 오랜 기간 동안 한 곳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 접어들었죠. 차트를 잘 보시면은 10만 원대 언저리에서 한번 걸리고 밑으로 4만 원, 5만 원대, 6만 원대입니다. 10만 원대를 돌파를 못했어요. 몇 번 시도가 나왔는데 왜 10만 원대를 돌파를 못할까? 내리누르는 공매도 세력들이 있습니다. 10만 원은 이 친구들의 최저가 매도 가격입니다. 최저. 이 가격이 뚫리게 되면 숏 커버에서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 급등이 나오게 됩니다. 무슨 얘기냐? 10만 원부터 위로 매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 숏 커버를 했겠죠. 주가가 빠졌으니까. 여기 못 올라오게 합니다, 지금. 이거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 스키즈가 발생하면 에코프로 작년에 보시면요. 주가가 액분하기 전에 5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5대1로 했죠. 여기까지 올랐습니다. 왜? 2023년 2, 4분기 실적이 안 좋을 거란 얘기가 나오면서 기관 외국인들이 그 당시 70만 원, 80만 원대 공매도 시작합니다. 빠질 줄 알았던 주가가 안 빠집니다. 숏 커버를 하다가 악재가 노출되고 주가가 올라가면서 스키즈로 바꿨습니다. 시장가로 그냥 산 거죠. 그래서 급등이 나옵니다. 가격 불문 샀으니까. 그러다가 스키즈가 끝나니까 폭락해 버립니다. 바로 이런 거죠. 공매도 세력 때문에 수급이 꼬여버리면서 급등 급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HLB 지금 그러면 이 받치는 세력은 누굴까?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주가는 움직이질 않습니다. 왜? 외국인들이 사는 것도 여러분 단계가 4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PBR 때 보니까 처음에 저가 매수를 합니다. 두 번째 구간 매수, 구간을 살짝 올려서 하고, 세 번째 근접 호가에 삽니다. 이때부터 주가는 올라가죠. 네 번째 시장가입니다. 이때는 급등입니다. 지금 1단계, 2단계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왜? 공매도 세력들이 들어와있는 걸 알기 때문에 쫓아가 살 이유가 없는 거죠. 천천히 매수하면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중간에 이렇게 매도도 하죠. 물량을 털어냅니다. 이른바 개미털기죠. 그러니까 HLB는 지금 뭐가 중요하다?
이슈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수급입니다. FDA 재승인 이걸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날 거라고 보는데 90% 이상. 나중에 이유는 말씀드릴게요. 수급이 되게 중요합니다. 치열하죠? 위아래로. 이 굉장히 팽팽한 균형, 밸런스가 언젠간 깨질 겁니다. 위로 내리는 세력과 밑으로 받치는 세력. 깨지면은 한쪽이 포기하기 때문에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헤지펀드는 로스컷을 할 거고 공매도 세력들은 숏 스퀴즈로 바뀝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10만 원 뚫어보게 되면 스퀴즈 발생하면서 에코프로처럼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5만 원대 밑으로 뚫어버리게 되면요, 숏 커버가 아니고 뭐죠, 여러분? 숏 커버도 물론 나오겠죠. 밑으로 싸게 살 수 있으니까 손절매가 나오게 됩니다. 로스컷이 나오는 거죠. 이거는 공매도 세력의 승리고 이건 헤지펀드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변동성 확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봉이나 월봉 보시면은 월봉에서 박스권이 형성이 됩니다. 3만 원대부터 6만 원대까지 코로나 때 제외하면 이때 오버슈팅과 언더슈팅. 이 기간 동안 매집한 흔적이 나옵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이죠. 5년에서 6년입니다. 주가 오른 거는 몇 배 올랐습니까? 7배에서 8배. 기간에 비해서 수익률이 너무 적습니다. 세력들의 주식 보유 기간, 매집 기간이 길어지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자, 이 수익률은 상황에서 같이 올라갑니다. 1배, 3배, 5배, 7배, 9배, 11배 홀수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 신고가 종목입니다. 세력들의 출구 전략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2단계는 아니죠. 매집 전략도 중요합니다. 매집의 단계입니다. 매집하고 있는 헤지펀드들 1단계를 매집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중요한 거는 얘네들이 매집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단계마다 1단계에서 2단계 넘어갈 때, 3단계 넘어갈 때, 4단계 넘어갈 때 각각의 신호와 패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제가 차후에 리포트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적절한 매수 타이밍을 잡을 수 있어요. 자, HLB 이슈들은 제가 짧게 보겠습니다. 학내 창업기업 카이스트, 유로톱을 인수했습니다. 왜? 자, 파킨슨병 같은 뇌질환 약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파킨슨병은 자, 불치병이죠. 치료가 안 됩니다. 완벽하게. 증상만 완화시키는 거죠. 뇌에 도파민 신경세포가 파괴되면 생기는 질환입니다. 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뇌질환, 간암에서. 자, FDA 재도전하죠. 서류 제출 강력 공고 나왔습니다. 유한의 렉나자에 이어서 비소세포 폐암약이죠. 간암약 승인 날 가능성이 있다. 야, 여러분, 제가 왜 승인 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냐? 지난번에 5월 달에 안 됐을 때 이유가 BIMO, 바이 리서치 모니터링,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지역이라 피험자가 있어도 못 가겠다. 두 번째,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문제. 자, 캄네리 주막을 생산하는 곳이죠. 자, 전쟁 지역이라 못 간다. 피험자가 있는데 화상의 일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핑계가 안 되는 거죠. 자, 중국 기업입니다. 항서제약. 캄네리 주막 효능에 문제 있었습니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간암약인데 리보살라니까 병역 여부로 다른 암에도 효과가 많습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유럽이나 미국 기업은 벌써 승인 났습니다.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바이오 안보법이 의회에서 통과됐는데 이건 뭐냐? 중국 바이오 기업들 미국에서 미국인의 생체 정보나 DNA 정보에 이용해서 임상이나 테스트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국민의 정보로 쓰지 마라. 결국 미중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이 미중 갈등이 여러분 FDA 승인에도 반영이 된 겁니다. 항서제약이 중국 기업이 안 했으면 제가 보기엔 벌써 승인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서류 제출을 강력 권고한 겁니다. 왜? FDA가 오류를 인정한 거죠, 여러분. 본인들이 잘못한 거 인정한 겁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 없는 항서제약 시설을 왜 문제 삼습니까? 문제가 없는데 중국 기업이기 때문이잖아요, 이게.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은 벌써 승인 났습니다. 그리고 FDA는 여러분 코로나 때 썼던 패스트 트랙 제도가 있습니다. 심사 이후에 심사 기간을 굉장히 단축을 시켜버립니다. 6개월, 1년 걸리거든요. 이거 10월에 심사하잖아요. 패스트 트랙이 가동되면 12월 안에 승인 납니다, 여러분. 90% 이상. 헤지펀드가 노린 건 바로 이거죠. 그리고 HLB도 코스피 이전을 승인 이후로 돌렸습니다. 왜? 승인에 자신감이 있는 것도 있지만 자, 승인이 난 다음에 옮기게 되잖아요. 주가가 올라가서 패시브 자금이 엄청 들어오게 됩니다. 패시브 자금은 극대화시키겠다. 자신감의 표명이기도 합니다. 자, 600억 12가 발행됐죠. 미국 마케팅 자금. 엘레바 테라피틱스에서 조달 가능한데 조기 직판매 때 쓰겠다는 겁니다.
600억 원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330억 운영자금도 발행됐습니다. 모두 1000억 가까운 돈이 CB로 발행됐어요. 자, CB는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죠. CB, 유상, 채권 발행이 있습니다. 자, CB는 채권이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왜?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전환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서 집중해 주세요. 세력들이 주식으로 차익을 보는 방법이 있는데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통시장에서 매집하는 방법, 가장 일반적이고 주포 세력은 여기 들어옵니다. 두 번째, 유통뿐만 아니라 발행시장에서도 세력은 들어옵니다. CB 발행, 삼자 배정 유상증자, BWEB 매자린 투자. CB도 코스닥에서 굉장히 세력들이 좋아하는 유익 경로입니다. 채널이에요. 930억이 들어왔습니다. 굉장히 큰 세력이 들어온 거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공매도. 신한증권 창구로 증거가 나왔습니다. 찌라시 퍼뜨리면서 물량 폭탄을 내놨습니다. 현재 숏 커버 중이겠죠. 그죠? 나중에 심사 과정이 단축되면서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 숏 스키즈로 바뀌면서 주가가 에코프로처럼 급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수급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자, HLB 이슈를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요. 바이오 종목은 임상이나 승인이 진행 중인 것들이 이슈가 된다. 다른 제조주랑 다릅니다. 완결된 수치가 안 나오죠. 판매 실적, 매출 계약 이런 거 없습니다. 그래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난 6개월 동안 주가를 보시면 알 수 있죠. 그만큼 FDA 승인 관련 심리적 부분이 컸습니다. 두 번째, 임상을 진행해야 되는데 1상부터 3상까지 가는 것도 어렵고, 자, 여기서 임상에 대해서 치료제 가는 확률은 10%밖에 안 됩니다. 1상 이상에서 포기합니다. 아이디어만 메이저 제약사에 넘겨서 성공해봐야 매출의 5에서 10%만 로열티로 받습니다. 왜 끝까지 못 가는 거죠? R&D 비용 때문입니다. 자금을 조달해야 되죠.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금리가 내려가면 수혜주가 된다. 세 번째, 12 세력 발행시장에서 600억, 330억 새로운 세력들이 들어왔습니다. 발행시장에서. 네 번째, 공매도 세력도 들어와 있죠. 이 친구도 지금 들어와서 숏 커버 중입니다. 스키즈로 바뀌면 주가가 당연히 폭등이 나옵니다, 여러분. 자, HLB 차트를 보시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정중동입니다. 이런 구간이 절대로 오래 가지는 않을 겁니다. 시메트릭 삼각 수렴과 이평선이 밀착한 부분. 보기 드문 차트입니다. 95% 이상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이건 10월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대비하셔야 되겠죠? 자, 주봉. 여기 주포 세력들입니다. 헤지 펀드가 새로 들어왔다 그랬죠? 이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개미 털기 하죠. 어떻게 털죠? 피어 아니면 포모입니다. 피어는 아시겠죠? 임상 승인이 실패했나 보다. 지난 6개월 동안 보여줬죠. 승인 안 되나 보다. 폭락입니다. 포모는 뭐죠? 이거 잘 되는 것 같아. 피어 오브 미싱아웃 따라 사게 됩니다. 신고가. 주가가 이렇게 급등나게 하게 됩니다. 그런 이슈 하나로. 자, 그 다음에 월봉. 오랜 기간 동안 매집을 했는데 오름폭은 적습니다. 매집 기간이 길어지니까 이게 길죠. 수익률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미 신고가 10년 내 최고치를 찍은 종목입니다. 이건 더 간다는 얘기죠. 아직은 출구 전략의 단계는 아니라는 거. 매집 전략의 단계입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자, 이런 HLB 같은 급등하는 바이오 종목들 대응이 참 어렵습니다. 차트 보시면 알 수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응합니까? 바이오 급등주들 대응이 어렵습니다. 세력들이 주가를 관리하는 기법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패턴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슈 분석, 차트 분석, 심리적 분석, 이런 내용들 여러분들이 좀 알아야 됩니다. 쉽지 않은 종목. 자, FOMC 연말까지 얼마나 더 내릴 건지, 0.5로 내릴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10월에 있을 미국의 3, 4분기 기업 실적이나 경기 지표, 추가 금리 인하 얼마나 할 것인지 지표가 될 겁니다. 세 번째 10월 심사, 패스트 트랙이 가동되면 12월 안에 승인이 될 수 있습니다. 주가 변동성이 상당히 커지겠죠. 10월 달까지. 대응 전략 자료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박 대표가 직접 만든 HLB. 자, 핵심 계열사 대응 전략 자료. 1번에 개별 이슈 분석, 기본적 분석. 2번에 기술적 분석,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이거 중요하겠죠. 이전 승인 전략. 자, 승인한 다음에 이전한다 그랬습니다. 패시브 자금 때문에. 제약 바이오 핵심 이슈 정리 분석. 그 다음에 유망 종목 5개.
다 중요하겠지만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3번에 승인 이정 대응 전략, 5번에 자 급등 예상 종목 3158에 8575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LB R로 보내주시면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해당 항목들 2번, 3번, 5번은 꼭 확인하시고요. 필수 체크 항목입니다.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이면서 실시간 대응방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 가능한 실시간 대응방입니다. 박 대표가 직접 진행하는 무료방, 텔레그램방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제가 입장할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3158에 8575 자 이렇게 경험이라고 문자를 주시면 텔레그램방 입장 링크 드리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들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HLB 전체 계열사 커버할 수 있는 텔레그램방 소개해드렸고요. 자 시장이 전체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자 빠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시장이 안 좋을 때 순환매가 돌잖아요. 어떤 종목도 오래 가지 못하고 어떤 섹터도 마찬가지고 단타방을 제가 하려고 합니다. 박 대표가 직접 운영하는 단타방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문자 샘플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문자를 드릴 겁니다. 제가 3158에 8575 1번 누르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단타방 입장하시는 방법 1번 누르고 들어오시면 샘플처럼 매매 신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이 빠지면서 기관 외국인이 매도를 많이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엄밀히 얘기하면은 알고리즘입니다, 여러분. AI가 주식을 팔고 있어요. 하이 프리퀀시 트레이딩 들어보셨습니까? 1000분 1초 단위로 주문이 나갑니다. 알고리즘 트레이딩이 전체 주식시장 트레이딩 비중의 70%까지 육박했습니다, 여러분. 박 대표가 PBR 때보다 배 이상 늘어났고 선물은 50%입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조금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고리즘 매매 개요 장단점 분석 대응 방안 대형주 중소형주 따라 분석했고요. 알고리즘 밝은 급등 예상 종목 특히 HLB 같은 시총이 큰 종목들은 메인 타겟입니다. 알고리즘에 3158에 8575 알고라 보내시면 배너 있는 번호로 제가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특히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AI가 발굴한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장이 어렵습니다. 뭐 금리를 내려도 올라오는 것도 시원치 않고 특히 HLB 같은 종목들 예상외로 빠졌죠. 물론 빅 이슈가 있긴 합니다. 대응 전략 HLB R 있었죠. 전체 결사 커버 가능하고 물론 텔레그램 방에서도 해드립니다. 경험 300명 입장 가능한 무료방이고 1번은 새롭게 시작한 단타방이고요. 네 번째 알고라 보내시면 알고리즘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모든 무료 서비스 010-3158-8575 이 번호로 신청하시면 되고요. 배너 있는 번호 자료가 잘 안 들어온다. 스팸 문자 확인하시고 한 번 더 보내주시고 이메일 주소 보내주시면 그쪽으로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표의 전략 자료 먼저 알고리즘 리포트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확인하시고요. HLB 자 시총 큰 종목들 코스닥 150 종목들 메인 타겟입니다. 미리미리 리포트 챙기시고요. 자, 그 다음에 단타방 새롭게 시작하는 서비스 1번이라 보내시면 참여시켜드리고 샘플처럼 문자 신호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경험이라 문자 주시면 HLB 계열사 커버하는 텔레그램방 입장시켜드리고 무료방이고 사칭하는 사람 조심하시고요. 박 대표가 열심히 만든 전략 자료입니다. 자, 2번에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 거래소 이전 FT 승인 대응 전략 5번에 급등 예상 종목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LB R로 보내주시면 리포트 보내드립니다. 자, 지금 시장은 이런 국면이죠. 앙드레 코스트란이 산책하는 개입니다. 경제와 주식시장 얘가 항상 앞서 나가죠. 얼마 전에 엔비디아가 실적이 잘 나오다 주가 빠졌습니다. 왜? AI 반도체 주식들은 그만큼 고평가에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가 너무 멀리 간 거죠. 실적 대비해서. 놀라서 반려견이 돌아오는 중입니다. 되돌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요. HLB는 살짝 다르죠. FT 승인 기대감 때문에 갔다가 돌아왔다가 지금은 이격이 굉장히 좁아졌습니다. HLB.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죠. FOMC 추가 금리 인하 여부 얼마나 내릴 것인지 두 번째 10월에 미국 같은 기업의 나라의 경기 지표 고용 물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얼마나 더 내릴지 이게 두 개 연관되겠죠. 세 번째 개별 이슈 10월에 FDA 재승인 심사가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이 가동되면 올해 안에 승인이 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되는 순간 속성상 얘는 다시 앞서 나갑니다. 오래 쉬었기 때문에 3개월이나 주가가 횡보했잖아요. 급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종목 리포트 꼭 챙기시고요. 텔레그램방도 적극 활용하시고 단타방과 알고리즘 리포트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이슈도 중요하지만 승인 나야 되겠죠. 자, 매집하고 있는 외국인들, 내리누르고 있는 공매도 세력들, 이슈보다 수급이
선행하는 종목입니다, 여러분. 자, 공매도 세력들이 내리 누르는 걸 알고 있습니다. 10만 원대부터 위로 계속 못 올라오게. 그러면 얘네들은 급하게 살 게 없죠.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현재 1단계에서 2단계 중간 정도 같습니다. 주가는 3단계부터 오죠. 각각의 단계마다 일정한 신호와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목 리포트가 있어야 되고요. 텔레그램방에서 실시간으로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단타방은 박 대표가 드리는 종목만 단타하시고요. 아무 종목 단타하지 마시고 여러분 크게 물립니다. 자, 그리고 알고리즘 리포트 메인 타겟입니다. HLB 시총 큰 종목들. 자,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자 HLB 여러분 10월에 있을 심사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처음에 안 됐을 때 BIMO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화상으로도 할 수 있고 이거는 문제가 전혀 안 됩니다. 항서제약의 퍼실러티 유럽 기업이나 미국 기업이면 이거 문제 삼았을까요? 왜? 캄네리 주망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효능에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승인을 안 내줬습니까? 바이오 안보법 미중 갈등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계속 효능이 증명됐기 때문에 승인이 납니다, 여러분. 승인이 난다면 주가는 오래 쉬었기 때문에 차트 보시면 알잖아요, 여러분. 앙드레 코스트란이 산책하는 개가 아니더라도 이런 차트가 쉽지 않습니다. 시메트릭 삼각 수렴이 나오는 데다가 이평선이 완전히 붙었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수렴을 했죠. 완벽하게 95% 이상 급등 아니면 급락입니다. 미리미리 필요한 자료들 챙기시고요. 미리미리 필요한 텔레그램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타방과 알고리즘 리포트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감사드리면서 좋아요 구독도 부탁드리고요. 박 대표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